네, 매번 새해가 되거나 매월이 바뀌었을 때 확인해야 되는 것이 바람의 방향, 그리고 상대 강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바람의 방향은 위쪽으로 불고 있고요. 상대 강도로 봤을 때는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월등히 앞서는 가운데 우리는 어떤 섹터와 종목군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오늘 강의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철입니다. 올 연초 들어서 시장이 아주 강한 불장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너무나 빈익빈 부익부 장세로 흘러가지고 있습니다. 지수는 5,000선 가까이 올라가 있습니다. 벌써 4,800선을 돌파한 상태에 놓였는데 과연 중요한 거 누가 돈을 벌었을까요? 내가 만약에 지금까지도 내가 수익을 제대로 못 냈다면 나는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분명히 내가 뭔가 잘못된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오늘은 설명을 하고요. 만약에 부족한 부분은 역시 바로 2부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11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순간적으로 4,800선 라인도 돌파하면서 5,000선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지수만 올라가면 뭐합니까? 너무나 빈익빈 부익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느 날은 지수가 위로 급등을 줘도 하락한 종목이 3배 이상 더 커지는 이런 모습을 주고 있고 아마 연초장도 비슷한 모습을 주고 있을 겁니다. 누구는 벌었지만 누구는 분명히 못 벌고 있을 거고 번 분들도 편차가 심할 겁니다. 과연 최대 수준은 뭘까요? 사실 제가 오늘 여기 책을 갖고 왔다면 사실 오늘 제가 코엑스에 강의할 때는 책을 몇 개를 가져갑니다. 왜냐하면 저는 중간에 돌발 퀴즈, 직선 퀴즈 내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과연 10일 연속 상승했을 때 최대 수준은 뭘까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어떤 종목을 맞춘다? 이게 급등할 거다 맞춘다. 그러면 진짜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최근에 연초에 벌써 300% 이상 올라간 종목이 있습니다. 그냥 상한가. 일반들 돈 벌었을까요? 의미가 없는 거죠. 한마디로 빚 좋은 개설구죠. 쫓아잡았다면 모르겠지만 또 쫓아잡았을 때 어디선도 깼잖아. 그게 아니라 최대 수준은 뭐냐면 진짜 내 계좌에 돈이 딱딱딱 꽂히느냐 이겁니다. 그때 최대 수혜주. 아마 이걸 아시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것이 정답일까요? 한번 제가 뒤에 가서 한번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란 관계에서 어쨌든 참 제가 작년부터 얘기했던 거죠. 텐백은 어디서 나온다? 신구님 매번 작년부터 제가 텐백 어디서 나온다 그랬죠? 자, 항상 말씀했지만 네, 성장. 그렇죠. 내가 주식을 투자할 때는 어디다 투자한다? 세상을 바꾸는 종목에 투자한다. 그것이 바로 지금은 적자지만 나중에 흑자 됐을 때 텐백가 나올 수 있는 것은 바로 로봇주에 있다라는 말씀이죠. 올해 연초 어떻습니까? 와, 진짜 폭발적으로 무더기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생각에 이거 적자인데 말씀드렸죠? 텐백어는 오히려 적자였다가 흑자가 됐을 때 바로 그럴 때 텐백어 나온다는데 로봇주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또 이렇게 빼놓지 않고 말씀드리겠죠? 반도체. 왜냐하면 반도체는 AI의 바로 약방의 감초처럼 반드시 없이 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우리가 소위 올해를 피지컬 AI의 해다라고 합니다. 피지컬 AI,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보통 우리가 AI 그러면 컴퓨터 속에 있는 AI 기능을 바깥으로 뽑아서 실제적으로 형상을 갖고 있고 실제 우리 바로 옆에 제가 맨날 AI 두뇌를 장착한 로봇이 제 옆에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도 일할 때 옆에다 놓고 챗 GPT나 아니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구글에서 나오는 제미나를 가지고 일하면서도 수시로 물어봅니다. 특히 미국 증시 같은 거 얘 모양 너무 좋은데 헤이 구글 이거 뭐 하는 회사야? 그러면 촥 그것도 또 무료 서비스인데도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AI가 바로 우리 코앞에 와 있다는 거죠. 근데 피지컬 AI 바로 자율주행이라든지 또 로봇이라든지 또 현장에서도 더욱더 그런 모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그다음에 자동차, 특히 우리가 전차군단이다라고 하는데 10일 동안 연속 상승했을 때
무게중심에 편안하게 돈을 벌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와 또 하나는 현대차 중심으로 한 전차군단이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이거 말고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한 데이터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왜 이렇게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지도 모르고 투자한다면 지금 지수가 거의 5,000선 가까이 있는데 계좌를 보면 별볼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어떤 부분들을 체크할 것인가라는 거고요. 기회는 여전히 남아있거든요. 왜냐하면 올해는 무슨 파동을 먹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60일선 파동을 먹어야 된다. 늦지 않았습니다. 자, 그다음에 상반기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 작년에 이 연말로 넘어오기 전에 제가 가장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내용도 있었죠. 뭐 선거 전에 악재 없다, 선거 후에 랠리가 온다. 그리고 1파가 가면 3파가 있다. 하지만 맨 마지막에 제일 강조했던 것이 있습니다. 뭐였을까요? 그렇습니다. 한창 그때 버블 논쟁이 있을 때 저는 심히 걱정된다. 어떤 것이 버블이 터질까 봐 걱정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버블에 올라타지 못할까 봐 그게 걱정이 된다. 버블을 즐겨라. 대신 우리는 텐션을 유지하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작년에 매도기법을 공부했죠. 이 신호는 매도 신호가 없어서 가져갔습니다. 저희가 엔비디아를 그때 당시 200달러 언더에서부터 공략하기 시작해서 500달러에서 어나더 레벨. 그런데 이걸 1,400, 1,500달러까지 이렇게 가져갔어요. 그럼 얘가 올라갈 때 야 1,500달러까지 처음에 올라갈 줄 알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매도 신호가 없었어요. 지금 장 11일 연속 상승하고 있거든요. 근데 일반 투자자들 저는 아침에 방송하다가 한국경제TV에서 레코드 나오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올해 일반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매수했던 것이 ETF 중에서 인버스를 가장 많이 매수한 ETF 중 하나라는 얘기를 듣고 저만 놀란 게 아닙니다. 아마 저희 지금 너튜브에 저희 찐팬분들, 저희 회원님들 많이 들어와 계실 텐데 다 같이 놀랐어요. 못 믿었어요, 처음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지? 다시 한번 말씀입니다. 랭킹 3위인가 4위.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서 인버스가 아니라 고포스를 때려 넣는다. 이건 왜일까요? 그냥 찍어대는 겁니다. 절대 그러면 돈을 벌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참 제가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해서 올해 시장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 제 방송 꾸준하게 보셨던 분들이라면 얼마나 밀어붙이고 있는지 아실 겁니다. 버블에 못 올탈까 봐 그게 걱정되지 버블이 터질까 봐 걱정되지는 않는다라는 말씀드렸어요. 물론 저도 주가 이렇게 빨리 올라갈지는 몰랐었어요. 다만 이거 매도 신호 없는데 그럼 계속 keep going이야라는 겁니다. 아직도 중요한 것은 늦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상반기에 승부를 걸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앞에 걸어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올해 가장 지금 시장을 끌고 올라가는 가장 큰 재료를 저한테 한 단어만 대세요 그러면 전 뭐라고 할까요? 그렇습니다. 한 단어만 된다면 유동성입니다. 이 유동성만큼 이 시장을 끌어당기는데 중요한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럼 유동성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올해 미국이나 우리나 선거가 있습니다. 미국은 11월 달에 중간선거, 우리 6월 달에 지방선거. 돈을 안 뿌릴 수가 없습니다. 환율 봐서는 뭐 소비 쿠폰이고 뭐고 확대 재정 택도 없는 일입니다. 환율이 이렇게 위험한데요. M2를 조정해? 그러면 이건 돈 분고가 작지 않느냐? 하는 총재께서 또 뼈 때리는 말을 했습니다. 많이 섭섭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미국에 비해서는 분명히 총통화량 증가가 높다는 것은 어김없는 팩트거든요. 근거 없이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재료는 있으면 얘기해달라. 그런데요. 너튜브나 이런 데를 보시면 아마는 보셨을 겁니다. 거기 나오는 분들은 일개 유튜버 따위가 아니에요. 누굽니까? 천직 대학교 교수님이시거나 아니면 대학교 교수 출신 이런 분들이 거기서 그런 걸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만 항상 맞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뭔가 의견을 수렴해야 이게 나오는데 좀 이따 환율도 보이겠지만 저희가 환율을 얘기했을 때 얼마가 1,420원대가 여기가 의미 있는 라인이다 라는 말씀드렸었죠. 이게 또다시 1,470원대 와 있습니다. 와 이거 참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이 놓여져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의 재산은 여러분이 잘 지키고 있습니까? 가난은 나라님도 못 구한다고 그랬습니다. 내 재산은 내가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서부터 역시 우리도 첫 장을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올해 장세 보시죠. 와, 일단 발해 방향이 위를 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자, 제가 지난주에는 나오질 못했었죠. 근데 첫날 1월 달 장이 하루 딱 열리고 난 첫날 여기 보시면 여기가 장대 양봉이었고요. 여기가 장대 양봉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타이틀을 어떻게 하냐면 1월 초 불기둥 아주 중요합니다. 이 불기둥은 어디서 써먹어야 되냐면 지금 1월 달에 불기둥을 뽑고 있는 종목이 있죠. 그 종목 군단들을 반드시 한번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미 작년에 제가 엄청나게 여러분께 미리 그러한 핵심적인 노하우를 엄청 여러분께 공개해줬습니다. 왜 그들 종목을 봐야 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엔비디아가 재작년에 주도주가 됐을 때 어떻게 움직였는지, 또 하나오션이 작년에 급등을 줬을 때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연초에 스타트가 강하게 뽑아 올라가면 거기에 매개가 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한 3일 정도는 봐야 된다는데 여기는 장대 양봉을 포함한 적산병. 이거 기법을 99.99 기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장대 양봉을 포함한 적산병을 줘버리면 주가가 내려갈 때 저점에 매수했을 때 눌림목에 매수할 때 성공 확률은 99.99%라는 겁니다. 엄청나게 저것도 많이 공개했던 사실입니다. 요새 저는 사실 이렇게 리얼 후기나 이걸 보면 제가 엄청나게 거기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어제도 당연히 새벽 2시까지 이 일을 했겠죠. 피곤할 때 그 피곤함을 달래주는 것은 커피 한 잔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고 정말 감사하다는 그런 글을 올렸을 때 제가 참 진짜 많이 도움을 받거든요. 올해 여러분 정말 도움을 받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직까지 그 방향을 잡지 못했다 하더라도요. 올해 뭐가 있냐면 1파가 강하면 3파가 있다가 20선이었죠. 올해는 요 60선 요걸 노려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포기하긴 이릅니다. 물론 이제는 올라가면 요 번째 부딪혀 맞는다고 볼 수 있는 라인이 있습니다. 아까 미국이 7천에 걸려 있잖아요. 우리는 가계 말전이 어디냐면 5천선 라인에 놓여졌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슨 기법을 쓰냐면 음유선 3선 기법을 씁니다. 첫 번째, 야, 너 주가 올라갈 때 혹시 이동평균선 위에 있니? 그럼 얘는 여기서 쉬었다 갑니다. 두 번째, 야, 너 올라갈 때 혹시 직전 고점 앞에 있니? 여기서 걸려갑니다. 직고점이라고 하죠. 세 번째, 우리가 이렇게 우리나라 시장은 100포인트 단위. 그럼 뭐 4,800, 4,900 뭐 이렇게 올라갈 때 걸리겠죠. 근데 특히 이번에는 위로 올라갈 때는 앞에 4자가 5자로 바뀌는 거니까 여기서는 어차피 한 번은 쉬었다 갈까지 놓겠죠. 이걸 뭐라고 하냐? 가격의 마디존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요번 주엔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얘가 걸렸을 때 이게 꼭질까라는 겁니다. 이제 거기서부터 승자와 패자가 갈려지는 겁니다. 이게 제가 이 앞에 첫 번째 방송에서 와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올해 장은 최소한 4,500선이 가장 미니멈이다. 가장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는 증권사에서 바라보는 게 4,500이니까 4,500을 깔고 가자. 무조건 4,500 아래에서 조정일 때는 그저 끌어모으는 게 주력이다라는 말씀드렸어요. 대신 상단은 어디라고 했죠? 증권사가 5,000을 보던 5,500을 보던 상단은 제가 많이 표현하는 게 뭐죠? 상단은 열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열고 간다는 의미가 뭐냐면 야, 얘가 뭐 6,000, 7,000, 뭐 만까지 간다 이 얘기가 아니라 상단 우리 눈을 보고 매도 신호가 나왔을 때 그때 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은 항상 제가 은퇴하기 1년 전에는 저한테 와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배우지 않으면 이거 즐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다 잘라먹고 심지어는 인버스, 곧버스 난리 부르스를 칩니다. 이게 6천가 뭐하고 7천가 뭐합니까? 갖고 있는 게 허당인데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다시 한번 지금부터라도 소위 성찰이라는 것이 필요하죠. 어떤 상황이 어떻게 발생되는가 이걸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특히 올해 이렇게 코스피가 강하게 위로 올라가는 거. 이 코삭은 요거는 어딘가 닮아 있습니다. 요건 어디가 닮아 있냐면 미국과 닮아 있습니다. 그죠? 미국과 비슷하죠. 근데 코스피는 미국과 닮아 있지 않습니다. 자, 얘는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7천선 라인에 얘는 계속해서 두들겨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여러분 생각할 게 있습니다. 코스피가 미국 증시가 7천선 라인에 걸렸는데 뭐가 강하지? 오늘도 뭐가 강하죠? TSMC와 마이크론 테크사가 끌고 가고 있는 바로 반도체가 강하죠. 그 강한 쪽에 돈이 모는 것입니다. 돈이 모는 곳에 재테크가 있고요. 사례이 많은 곳에 바로
사업이 된다라는 겁니다. 장사가 된다는 거죠. 항상 뭐가 강하지 여기다 비중을 둬야 됩니다. 자, 여기는 국내 코스하고 닮아 있는데 하나 또 신기한 게 있습니다. 볼까요? 바로 이겁니다. 환율입니다. 자, 환율은 여러분께 제가 참 도움을 드렸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내려왔다가 여기 쭉 왔을 때 이게 장대음으로 두드맞기 전에 이걸 마주보기 쌍봉.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고점으로부터 두 번째 고점이 3개월 이상 벌어졌을 때 얘는 올라오면 어김없이 두드려 맞습니다. 그냥 갈 수 없잖아요. 두드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위에 올라왔을 때 달러 위에 밑에서 종말 수 있으니까 3벌 정도는 달러 인버스로 해체를 해둬라 해갖고 여기서 달러 매도를 때리는 적이 있었죠. 대신 얘가 내려갈 때 이거 내려갈 때 여러분께 이런 말씀 있어요. 얘가 쫙쫙쫙 내려가니까 여러분들 달러가 고점을 찍으느냐 그럴 때 이거 믿을 수 없다 했습니다. 왜? 이때는 거래층이 얇을 때 이 짓을 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데요? 크리스마스 이브 때 메이저들이 주포들이 휴가간 그 틈을 타갖고 거기다가 때려버리니까 작은 물량으로도 얘를 잡기가 쉽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메이저들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되는가 중요하다. 전 개인적으로 달러가 필요하신 분들은 내려갈 때마다 달러를 조금씩 매수해라. 왜냐하면 여러분 자녀분 중에서는 어쩔 수 없이 달러를 써야 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자녀분들이 해외 유학 갔다든지 아니면 어디 유학을 여행 간다든지 아니면 특히 중소기업의 사장님들 외국에서 원료를 들여다가 물건 만들어서 파는 분들은 달러에 민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한쪽에서는 신음하고 있는 것이 바로 중소기업의 사장님들이죠. 특히 1,420원대에다가 역시 집주기 배팅을 쏴라. 그래서 1,430원에 줄 긋고 쏴라. 3일간 여기다 머물다 쭉 올라갔죠. 각도 보시죠. 빵. 그리고 여기서는 느닷없이 누가 들어왔습니까? 베스트 장관이 거들었죠. 그래서 잠깐 또 내려가는가 싶었는데 땅땅 하고 올라갔습니다. 앞으로 환율 어떻게 될까요? 당분간 역시 얘는 1,480원과 1,500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겠죠. 하지만 얘가 어떻게 되냐는 것은 또다시 얘가 여기서 급락을 주느냐 아니 완만하게 주느냐. 완만하게 주면 얘는 아직까지 좀 위험한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현재 상황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외환당국에서 해답을 못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달러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이 달러가 이렇게 강한 이 현상 사실 정확하게 보면 달러가 강한 게 아니죠. 우리나라 원화가 약한 거죠. 다른 나라 통화에 비해서는 약한데 그 약한 달러에 대해서 우리도 약합니다. 물론 원인은 여러 가지 많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M2 이런 거 말고도요. 또 미국과 우리와의 소위 금리 차가 오랜 기간 동안 역전돼 있다. 전 보통 표현할 때 그런 얘기예요.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은행이 있는데 그래도 내가 쉽게 해서 KB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이나 우리은행이나 여기다가 예감하지 않고 그래도 어떤 마을 금고다가 예감할 때는 금리가 높지 않으면 여기다가 돈을 넣을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사실 우리나라나 미국이랑 얘기하면 진짜 KB나 아니면 신한은행에 해당하는 것은 미국이고 마을 금고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인데 여기다가 금리까지 낮고 높으면 돈을 어디로 가겠습니까? 일로 와 있죠.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돈을 버는데 기업체들이 달러 안 갖고 온다든지 또 아시겠지만 엔화가 약세현상을 보인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얘를 잡아놔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해답이 안 나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강제주 또 때리겠죠. 때리면 약간 멈추겠죠. 근데 이게 얼마나 지속될까요? 여전히 우리는 이 부분을 봐야 됩니다. 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이러니하다, 묘하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보통 달러가 강하면 우리나라 원화는 약한 거잖아요. 그럼 외국인들은 오히려 매도를 때리고 실제로 지난주에 보면 외국인들이 일부 매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랑 반대로 이게 내려가면 그러니까 원화가 이게 내려가서 달러가 약하고 우리나라 원화가 강하면 주가가 올라가고 반대는 반대인데 이거 봐라. 달러가 강한데 시장도 강하네. 그죠? 아주 독특한 현상입니다. 아직까지 이후에 환율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체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얘기겠습니다. 지금부터 좀 더 중요하게 돈 버는 얘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과연 나는 내 계좌에 돈이 꽂히고 있는가? 나는 지금 제대로 방향을 찾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여전히 천시장에서 벗어나 있는 비주도성 종목군을 갖고 낑낑 실마고 있지는 않는가? 하긴 인버스까지
베팅을 많이 한다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만, 그러기 위해서 작년부터 제가 이렇게 학습시켜 드렸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어떤 부분인가? 바로 이겁니다. 연초에 도대체 뭐가 강하냐는 겁니다. 얘들이 올해의 주도주 군단의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될까 싶다는 겁니다. 얘가 1월 달에 강하잖아요. 그럼 얘는 연간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입니까? 1월 달에 약해도 어떤 건 연간 주도주인데요. 그렇습니까? 하지만 얘가 1월 달에 약하잖아요. 그러다가 걔가 어딘가 약하다가 분명히 연초를 돌파하면서 올라가는 강한 장대 양봉이거나 적산병을 줘야 걔가 주도주로 들어가는 바로 톨게이트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차가 부산까지 가나? 아니면 여수까지 가나? 그럴 때 우리가 고속도로를 빠져나가는 톨게이트에서 점검하면 되는 거죠. 그 톨게이트의 라인이 뭐냐? 그게 바로 연초 대비 주가가 위로 강하게 올라가는 겁니다. 이미 1월 달에 강한 종목군들은 이미 그날까지 높은 합격자 명단이고, 아직 이 밑에서 빌빌거리는 것도 2월이고 3월이고 물론 봐야 됩니다. 어쨌든 뭔가가 연초에서 강하게 올라가는 걸 봐야 되는데, 딱 보는 순간 느껴지는 것들이 있죠. 아까 제가 그림에 떠 모베이스 전자, 인베 이거 살 수 있을까요? DYP 못 삽니다. 이거 허당입니다. 실제로 매매해서 먹을 수 있을 만한 거 뭐가 있었나요? 알메. 그다음에 여기 보면 뭐 유로메카, 그다음에 뭐 한국 PIM, 그죠? 이노스페이스, 유진로봇, 휴림로봇, 뭐 세트랙아이, 하나시스템, 여기 쭉 보시면 그런 종목이 쭉 많죠. 뭐 현대무벡스, 한화, 여기 지금 상승률 그대로 순서대로 쓴 겁니다. 현대건설, 뭐 현대오토에버, 뭘까요? 그렇습니다. 현 시장에서 무게중심 있는 종목을 보면 로봇, 그죠? 그다음에 자동차, 그다음에 여기 지금 보시면 일부 뭐 지주사 종목군들도 조금씩 움직이려고 하고, 전력 관련 종목군들, 그다음에 우주항공, 뭐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뭐가 강하지? 그 종목이 우리가 롱 패턴 종목입니다. 이게 롱으로 보던 종목이 그냥 못 갑니다. 올라가다가 눌러줄 때가 절의 찬스죠. 이걸 롱숏 배팅법이다 합니다. 자, 이거 왜 뽑을까요? 제가 매번 얘기하죠. 스트롱 이즈, 신군이 뭐죠? 스트롱 이즈, 그렇습니다. 스트롱 이즈 뷰티풀입니다. 이게 아름다운 종목입니다. 이게 나의 계좌를 살줄 종목이라는 거죠. 근데 일반 투자자들은 안 가는 거, 못 간 거. 물론 이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본적 분석을 중심으로 하는 분이라면 야, 저평가된 게 뭐지? 라고 찾을 수 있겠지만, 우리 능력에 그건 참 힘든 거고요.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가 세력들이 연초에 강하게 땡기는 종목은 올해 포트폴리오를 그렇게 가져가겠다는 하나의 증거거든요. 그 종목군 중에서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롱담의 숏인 원리. 참 이것도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걸 못하고 있습니다. 이걸 찾는 이유는 바로 작년에 수없이 말씀했던 이런 개념이죠. 작년에 저희가 원픽 종목이 있습니다. 상반기에 하나오션, 이게 장중 최고 고가 수익률이 305%입니다. 하반기에는 로봇 노래를 부르고 있었죠. 제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한 8월 달인가요? 로봇에서 텐베거가 나옵니다. 적자 기업들 텐베거 나옵니다. 아까 보면 1등 종목군 중에서 포스코가 투자했던 그러한 종목군이 올해 수익률 상위 랭킹에 들어가 있는 것도 보시죠. 특히 그룹사가 투자한 종목군이 베팅하기는 가장 편합니다라고 말씀했죠. 특징은 뭘까요? 연초에 장대 양봉을 줬던 종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장대 양봉을 줬던 종목 잘 보셨는데 왜? 올라가다가 조정받는다니까요. 주가는 지그재그성이기 때문에 그냥 못 간다니까. 그다음에 오른쪽을 보시면 연초에 그렇게 강하지 않아도 움직이면서 역시 고점 돌파가 되고, 여기 보면 적산병 나오죠. 그리고 장대 양봉을 쑤으면서 쫙 올라가죠. 작년에 무려 1200% 텐베거가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요. 사람이 보이는 곳에 장사가 되고요. 여러분들 어딘가 내가 장사하겠다 그러면 거기 시장조사 갔을 때 유동인구가 얼마가 되는지, 그다음에 내가 떡볶이를 팔고 싶다 그러면 여기 학생들은 또 얼마가 있는지, 청춘 남녀들은 얼마가 있는지, 노인들이 떡볶이에 앉아서 먹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사람이 모이는 곳에 거기에 장사가 되고, 돈이 모이는 곳에 바로 재테크가 되는 겁니다. 어디가 강하지? 이것은 우리가 바로 현 장세에서 메이저들이 돈을 어디다가 쓸어붓고 있지? 바로 이거와 똑같은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고 여러분 철저하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근데 아까처럼 저렇게 종목이 10,000원 오면, 이 10,000원 오면 여러분 이걸 어떻게 다 정리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걸 제가 이렇게 따로 뽑아놨습니다. 자, 일단 먼저 로봇. 와, 그죠? 이걸 SD라고 합니다.
바다 위에 빨간 등대가 섰어요. 첫 번째 조준이 매수 찬스거든요. 이거 99.99입니다. 뉴로메카, 포스코가 투자했죠. 근데 재료는 또 현대에서 터졌죠. 근데 저것 보니까요, 아닙니다. 여기 보면 뭐 유진 로봇, 뭐 슈림 로봇, 현대 무벡스, 기타 등등 로봇주들이 일을 내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하십시오. 여기 지금 보시면 아틀라스, 현대 아틀라스가 CES의 최고의 로봇 선정했다는데 하나 더 있습니다. 뭘까요? 악재가 호재다. 제조업체 악재가 뭘까요? 그렇습니다. 3월 10일이죠. 뭐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노란 봉투법이라는 그 법이 커밍 순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업체는 뭘 준비할까요? 현대 왜 로봇에 저렇게 진심일까요? 요새 용접 같은 거 굉장히 고난도죠. 용접 로봇 들어보셨습니까? 가까이 보고 계시네요. 우리가 음처에 가서 키오스크, 이것도 자동화 아닙니까? 스마트 팩토리 다 여기에 연결된 부분들이죠. 그리고 로봇이 배달을 합니다. 그죠?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로봇, 텐베거는 여기서 나온다. 작년에 우리 신구님 표현 맡거나 저희 방송 꾸준하게 들어오셨던 분들은 아마 로봇주에 그래도 탁 하나, 발이도 하나 걸치고 있지 않을까요? 강하죠? 쫓아갈 필요가 없어요.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할 수 없다. 특히 3월 달이 다가올수록 더욱더 얘는 무게중심에 있을 수 없다라는 거, 체크 포인트 필요하다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씩 이렇게 여기 있는 것 중에서 로봇주 여기 쭉 뽑았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도 줄줄이 사탄으로 있습니다. 반도체. 저는 사실은 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얘를 그냥 연초부터 그냥 한마디로 하면 때려 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제가 2주 전에 나왔을 때 그 관심 종목도 거기에 제가 이런 표현한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코덱스 반도체를 하다가 야 수재 맨날 뭐 코덱스에서 뭘 협찬을 받으셨나? 왜 맨날 코덱스 말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럼 이번엔 타이거 반도체로 갈게요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게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내가 무엇을 살까 고민할 때 그럴 필요 없습니다. ETF부터 투자하시면 됩니다. 반도체 여전히 강하게 무게중심에 오르고 있고요. 근데 자동차 전차 군단이다 하고 하죠. 와, 여러분들 현대차는 현대차로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나중에 이 현대 자동차 기아차를 기아차라고 안 하죠. 기아라고 하죠. 현대차도 제가 살 때 나중에 어딘가는 회사명을 바꿀 것 같습니다. 현대차가 아닙니다. 그냥 현대입니다. 왜요? 현대차는 이제는 자동차주만 보시면 아니 됩니다. 물론 자율주행도 있지만 이제는 로봇 관련주로 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한국 PIM. 사실 한국 PIM은 이건 로봇도 연결돼 있고 자동차도 연결돼 있죠. 근데 이거 보시죠. 아까 제가 빛 좋은 개살구 이거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상가 이렇게 치고 있는데 이거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물론 또 이걸 전문으로 하시는 전문가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내가 편안하게 돈을 버는 방법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가만 놔둬도 되는 거. 내가 여행 다녀도 되는 거. 내가 직장 다닐 때 편안하게 일하고 내 계좌가 얼마나 늘었지? 이거 갖고는 사실 좀 어렵잖아요. 편안하게 움직이는 종목군단들 이게 무엇이 있는지를 여러분 찾아가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자동차도 거기 한 획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도 역시 우주항공 이것도 이미 1월 초에 여러분께 스페이스 X와 연결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아마 제가 아침에 바빠서 확인을 못했지만 로켓 레벨이든지 이런 것들 위로 강하게 올라가고 있지 않을까요? 테트랙 아이도 무지하게 올라갔고요. 뭐 이너스페이스도 올라갔고 최근에 좀 조정받고 있지만 우주항공 역시 이것도 우리가 올해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종목군 중 하나가 아닌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나 반전되는 게 있습니다. 원전. 여기 우리는 각각의 정권마다 주력으로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이미 이 앞에 문재인 정권에서는 원전.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원래 지금 현 정권에서도 원전 이건 별로 혜택이 없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이게 바뀌고 있습니다. 왜? 워낙 전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정책 실장이 그런 발언을 했죠. 신규 원전의 신설이 불가피하다라고 현재 당국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게중심에 떠오르고 있습니다. 결국은 맨날 얘기했던 전력 관련주, 물 먹는 하마, 전기 먹는 AI, 한전기술, 한전 KPS부터 시작해서 두산 에너빌티, 역시 원전도 지금의 시장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봐야 될 대표적인 종목군 중 하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지금 제가 뽑고 있는 게 뭐라고요? 올해에 여기 스타트란에서 땅 하고 쳐나갔던 종목입니다. 소위 스트롱 파워를 갖고 움직이는 종목군단들 주목하셔야 된다. 왜? 얘들이 나중에 연말 가서 계산해보면 여기서 텐베거가 나올 수가 있다.
알아는 겁니다. 또 하나가 지주회사죠. 다음 주 이후에 3차 상법 개정안 연결돼 이게 나오죠. 지주사 또 뭐 증권사 기타 등등 관련된 정보권들을 보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 개의 그림이 남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참 생소하고 놀랄 것 같습니다. 누가 돈 벌었을까요? 그죠? 뭔 예전에 그런 거 있죠. 누가 내 치즈를 먹었는가 하는 누가 돈 벌었을까요? 그것도 편안하게 누가 돈 벌었을까요? 아, 이건 지금 제가 오프라인 했으면 하면서 딱 맞추는 사람 돈 드려야 되는데 가장 편안하게 돈 버는 사람 누굴까요? 그럼 제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신구님, 네. 코스피가 11일 연속 상승했죠. 네. 그러면 편안하게 내가 어떤 방금 뭐 반도체, 자동차, 뭐 지주사 제가 별별 걸 로봇주 다 별별 걸 다 했겠지만 10일 동안 주가가 상승했을 때 어떤 날은 내 종목이 올라가고 어떤 날은 올라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ETF 얘기하시는 건가요? 어? ETF? 예,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네. 예, 그러면 편안하게 야 이건 보나마나 올라갔어. 편하게 수익 봤어. 뭘까요? 당연히 종합주가와 연결된 ETF겠죠. 네. 빙고. 우리 친구님 나중에 제가 책 한 권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분들입니다. 제가 맨날 얘기하죠. 너튜브에서 마더보식 투자해라. 지수가 갈 때는 최소한 30% 이상은 마더보드 투자해라. 누가 편안하게 돈을 벌었을까요? 지수가 올라가고 여러분들이 06900. 저 원래 기억력이 별로 없거든요. 이 코드 넘버는 제가 외우고 있습니다. 여기는 122번 타면 여의도에서 육상 간다. 네, 122 630. 바로 마더보드식 투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도 다행히 저희 국고초를 듣고 이거 종을 맞추는 거랑 달라요. 종을 맞춘다 다 버는 게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많이 예를 들던 게 꿈비, 아난티 같은 거였습니다. 얘들도 어느 때인가 급등을 줬죠. 근데 매도점에 팔지 않으면 주가는 저 밑에 와 있습니다. 아난티, APEC 갈 때 잠깐 더 올라갔었죠. 남북 회담, 성사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그렇다고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만약에 남북 정상회담 한다고 해서 갑자기 뭐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건 잠깐 동안 올라갔다 만다 그랬습니다. 출산? 아니 젊은이들이 직장을 제대로 못 구하고 있고 취직도 안 되고 있고 연애도 포기하고 산포에 살고 있는데 걔들은 잠깐 동안 팔딱팔딱 뛰는 팔딱팔딱 줍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종합이 간다고 생각하면 마더보드식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그래도 제가 국고처에서 이렇게 10수년 이상 몇 년인지 카운팅도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해오면서 최소한 제가 그래도 빅픽처만큼은 여러분께 올바른 방향으로 가이드하고 있다고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수없이 얘기했죠. 작년에도 2399 여러분들 국장에다 6을 쏴야 됩니다. 이제는 국장이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대선 후에 누가 대통령이 되시던 4,000선 아래, 작년 4,000선 아래 무조건 매수입니다. 4,500 아래는 매수입니다라고 수없이 얘기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장이 끝나지 않았다라면 이쪽에도 여러분들 여전히 무게중심을 되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다음 주에 키포인트가 있죠. 자, 이게 다음 주에 봐야 될 것들입니다. 물론 딴 때 같으면 여기 보면 PC, 그죠? 개인 소득 소비 지수 이런 거 아주 중요한데 지금은 이미 1월 달에 금리는 동결로 돼 있죠. 그러니까 딴 때에 비해서는 얘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얘는 그닥 그렇게 큰 의미를 차지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에 안 써 있지만 중요할 건 뭘까요? 그렇습니다. 20일? 근데 이것도 사실 갸우뚱합니다. 원래는 지난 토요일 날 발표가 될 게 돼 있었죠. 대법원에서 트럼프의 관세 판결에 대해서 적법하냐 아니냐 이걸 판결해야 되는데 이게 연기가 됐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7,000선을 못 가게 막고 있는 것도 바로 이겁니다. 만약에 20일 이때 관세 판결이 나면서 이게 불법적이다 해서 만약에 주가가 빠진다 그러면 그때 지금 강한 게 뭐지? 그 종목에 누르면 매수다. 그래서 다음 주에 키포인트는 바로 이 부분을 체크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최종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나 어떡하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보고하라는 거. 지난주에 타이틀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얘가 올라갈 때 5일선 바들 주기 전까지 밀고 가라. 이쪽은 바들 줬죠. 그러니까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그냥 아직까지 밀고 가고 있습니다. 대신 5일선 바디가 나오면 그때 얘가 쉬었다가 했구나. 물론 가생에서는 5천선에 걸고 이게 바디가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바디라고도 절대 쫓아가면서 때리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반동주니까 그때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더 좋은 방법은 분봉에 있습니다. 저희 수강생들은 분봉의 매력에 빠져 있습니다.
왜? 얘를 보고 계속 사야 되는데 다음 주도 조정받으면 사야 되는데 저희는 일주일 내내 내려가면 사라밖에 할 게 없습니다. 제가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수강생들이 본인들이 알아서 파생까지 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냥 간단한 거. 여기와 여기가 코스피 코스닥인데 차이점 뭘까요? 그렇습니다. 빨간 게 쌍봉을 주면 쉬었다 갑니다. 얘는 근데 아직까지 조정받아도 외봉이죠. 얘가 쌍봉을 줄 때는 너 쉬었다 가는데 라고 보시면 됩니다. 30분 봉에 20이 쌍봉 줄 때까지는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소장님 진짜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 돈은 아주 특별하게 정말 재주가 있는 사람만 돈을 벌까요? 제가 여기에다가 한 장의 그림으로 갖고 와봤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냥 쳐보시죠. 나중에 이거는 너튜브나 아니면 코엑스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렇게 보시면 그냥 쭉 보십시오. 뭐가 주르고 있나? 여기 보시죠. 레버리지, 하이닉스, 오토, 현대차 반도체 레버리지, 코덱스 레버리지, 반도체 ETF, 그죠? 코덱스 레버리지, 반도체 ETF, 오토에버,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죠? 다. 여러분 이 남바링을 제가 연하는데 어떤 거 잘 맞춘 거는 표시하고 잘 맞춘 거 그냥 남바링으로 연속번호를 썼습니다. 레버리지, 현대차, 레버리지, 추가 매수, 레버리지, 하나시스템, 그다음에 레버리지 또 뭐가 있나? 하나오션도 올해 30% 올라가고 있죠. 그다음에 뒤를 봐도 똑같습니다. 레버리지. 여기 보면 ETF 삼성전자. 여기 보면 로봇주 삼성전자 레버리지 로봇 삼성전자 I can do it. 내가 했고 you can do it. 당신도 할 수 있고 everybody we can do it. 우리 그 세계로 나가지 않을까요? 자,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좀 이따 너튜브나 코엑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